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 부임과 함께 김민재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방출설에 휩싸였으나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다음 시즌까진 그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방출리스트 후보에도 김민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데스리가 사무국에서 예상한 뮌헨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사이트 허브가 전해드립니다. 뮌헨의 새 감독이 드디어 왔습니다. 뮌헨 구단은 지난달 30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뱅상 콤파니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콤파니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뮌헨과 계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뮌헨의 새 감독 찾기 여정이 끝났습니다. 뮌헨은 지난 2월 토마스 투헬 감독과 상호 합의해 계약 기간을 당겨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결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오랜 시간 후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투헬 감독과의 결별을 확정한 직후 뮌헨이 차기 사령탑으로 가장 원했던 지도자는 올 시즌 바이어 레버쿠젠을 사상 처음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에 올려놓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었으나 알론소 감독이 직접 레버쿠젠 잔류를 선언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후 율리안 나겔스만, 랄프 랑닉, 우나이 에메리, 올리버 글라스너, 로베르트 데 제르비 등 많은 감독과 접촉했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감독 선임에 실패한 뮌헨이 대체 누굴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뮌헨의 최종 선택은 2023-24 시즌까지 벌리를 이끌었던 콤파니 감독이었습니다. 콤파니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부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가대표팀 소집도 건너뛰고 재활에 전념하는 김민재 입장에서 방일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우선 빌트에서 뮌헨을 전담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폴크, 토비 알트셰프리 팟캐스트를 통해 뮌헨의 방출 리스트 6명을 공개했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어 독일 최고 축구 전문지 키커에서도 김민재는 방출 리스트가 아니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키커에서 뮌헨을 맡고 있는 기자 거르그 홀츠너는 뮌헨 구단은 6명의 구매자를 찾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연봉이 높다 보니 구매자 물색이 쉽진 않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정도 연봉을 내놓을 구단은 많지 않다. 뮌헨은 선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구단 이적의 경우 뮌헨이 이들 연봉 보조 조항을 달고 방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구단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 단장인 막스 에베를이 이를 종식시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명은 앞서 폴크와 알트셰프리 거론한 그나브리, 키미히, 코망, 고레츠카, 우파메카노 등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콤파니 감독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뚝 떨어진 르로이 자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은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어떤 라인업을 구성할까라며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콤파니 신임 감독이 뮌헨에서 사사이 포메이션을 가동하리라 봤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전 소속팀인 벌리에서도 같은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김민재가 마타이스 더 리흐트와 포백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릭 다이어, 다요 우파메카노와 경쟁에서 앞서리라 전망한 것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센터백은 토마스 투헬 전 감독이 가장 자신을 보이지 않았던 포지션이었다. 콤파니 감독은 자신이 선호하는 조합을 더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공격 축구를 외친 것도 김민재에게는 분명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는 뮌헨 부임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볼을 가졌을 때 과감한 플레이를 하길 원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나폴리에서 콤파니 감독이 강조한 공격 축구에 적합한 센터백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비교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투헬 전 감독 휘에서는 다이어에게 밀렸지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다시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뮌헨에서 그린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민재는 이달 중순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재활을 요청하여 6월 A매치 2연전에도 빠지는 등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과 같은 포지션인 센터백의 월드클래스 수비수 출신이 바이에른 뮌헨의 사령탑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콤파니의 뮌헨 사령탑 취임은 콤파니가 뮌헨 구단과의 통화 5분 만에 OK 사인을 내고 휘하 코치들과 독일에 도착하면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뮌헨은 새 감독 물색에 나서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봐둔 깜짝 후보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38살의 콤파니였던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 선임은 지난 3월 취임한 막스 에베를 단장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는 후문입니다.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 등 뮌헨 실권자들은 콤파니가 거론되지 다소 놀랐지만 에베르 단장이 콤파니의 자질을 높게 평가해 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헤네스 명예회장도 29일엔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적극 추천하더라. 믿을 수 있는 감독 같다고 일단 콤파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콤파니는 비록 감독 경력이 많지 않지만 뮌헨 못지않게 큰 구단인 맨시티에서 엄청난 구단 성장의 역사를 받고 우승컵도 프리미어리그 4차례, FA컵 2차례 등으로 많기 때문에 매 시즌 우승 강박에 시달리는 뮌헨이 그의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민재 입장에서 콤파니 감독의 뮌헨 부임은 새로운 도전을 추진할 만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콤파니가 김민재 경쟁자인 에릭 다이어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같이 선수 생활하며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잘 모르는 김민재의 재능을 유심히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콤파니 역시 현역 시절 한 시즌에 많게는 5골까지 넣는 등 공격력도 좋았고 수비도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수비를 했습니다. 지금의 김민재와 비슷한 스타일로 원조 김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민재 플레이 스타일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의 첫 시즌 말미는 차가웠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 선발로 나서 큰 실수를 2차례 범하는 등 녹록지 않았습니다. 투엘 전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격 축구를 외친 콤파니 감독은 뮌헨의 압도적인 전력을 고려해 최종 수비 라인을 잔뜩 끌어올리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빠른 김민재에게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발이 느린 다이어에게는 분명 악재가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사이트 허브를 구독하시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해외 언론사의 보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사이트 허브였습니다.